제67화 수양제를 능가하는 막장 황제들. 수문제는 독구황후에게서만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식이므로 수문제는 앞으로 형제간의 권력투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양제가 문제적 행동을 다수 하였지만 다만 그것을 단순하게 둘째 아들 수양제 양광의 인성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시대에는 수양제보다 더 막장의 황제들이 남북조 시대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수양제도 그 흐름에 걸맞은 황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제의 양의 의미는 여자를 좋아하고 예를 멀리한 경우라고 합니다. 양제가 멸망시킨 남조의 남진의 진숙보도 장성양공이라는 최악의 시호를 받았는데 시호를 내린 황제가 수양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막장 임금으로는 금나라에서 폐위된 해릉양왕이 양자 시호를 받았는데 3대 폭군의 한 명으로 불립니다. 기록에서는 군주가 되고자 할 때는 그 군주를 죽였고 나라를 정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친을 죽였으며 다른 사람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아내를 지켜 남편을 죽였다고 몽골인이 기록한 금사에서는 전해졌습니다. 수문제 양견의 집안은 아버지 양충대에 이르러 갑자기 지위가 상승했는데 어머니 여씨의 집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문입니다. 선비적 출신으로 출세하여 북주 시대에 부륙여라는 선비적 성을 하사받았지만 양견이 황제가 된 후 바로 버렸습니다. 양씨 가문의 가풍으로는 권력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한족과는 달리 가문 내의 협력은 없고 각기 자신의 이속을 챙기면서 친인척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양견에게는 양정이라는 숙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조카인 양견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정이 전사한 뒤 아들 양지적은 사촌형 양견을 두려워하며 떨고 살았다고 합니다. 양지적은 자신이 5명의 자식들에게 노노, 효경만을 읽고 사교계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양견의 친동생 양찬의 아내는 북주의 황제 문제의 여동생 우문씨였습니다. 우문씨는 황족이었으므로 양견의 부인인 자존심 강한 독고씨보다 서열이 훨씬 높았고 독고씨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독고씨와 우문씨가 사이가 나쁘다 보니 양견과 양찬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양견이 혁명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동생 양찬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에게도 화가 미치고 성공하면 아내의 친정이 망하는 일입니다. 동생 양찬은 양견 제거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하였고 양견은 별다른 책망 없이 수습하였습니다. 양견이 황제에 오르자 동생에게 부인 우문씨와 헤어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양찬은 따르지 않았고 수문제가 초대한 연회에 참석했다가 급사하였습니다. 아들 양윤이 있었지만 평생 동안 수황실에서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문제는 양상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린 시절 양견은 동생 양상을 항상 귀여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어서 양상이 25세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 죽은 후에는 그 아들은 수황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문제의 장남 양용은 수나라가 건국되자 곧 황태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이 20살 남짓으로 조숙한 편이었으므로 아버지의 건국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독구황후와 갈등이 커져갔고 결국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동생인 양광이 황제가 된 후 양용은 죽었습니다. 둘째가 수양제가 된 양광이고 셋째는 진왕으로 봉해진 양준입니다. 그는 열렬한 불교 신자로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유흥의 재미에 눈뜨자 사치에 빠져 영지의 조세만으로 충당이 되지 않자 민간에 고리대금업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문제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보좌진이 책임을 지고 교체되고 양주는 미성년자라 넘어갔습니다. 진왕 양주는 손재주가 좋아 당시 지붕 위로 물을 끌어올려 냉방을 하는 장치를
개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왕비인 아내 최 씨가 독약이 든 참외를 먹여 2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수 문제는 며느리 최 씨에게 자살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넷째, 양수는 초강으로 봉해졌는데 무해가 출중했지만 포악하였습니다. 문제가 걱정하면서 아무래도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생활도 불가능할 것 같으니 큰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모반이라도 일으킬 성격으로 보인다. 양수는 사형수를 해부하여 쓸개를 꺼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 양광이 태자가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양광은 그를 내시부에 연금하였습니다. 618년 양제의 사위의 형인 우문화급이 양제를 죽이고 양수를 황제로 옹립하려다 실패하였고 그 여파로 양수와 그의 7 아들은 모조리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46세였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양량으로 한왕에 봉해졌습니다. 양량은 둘째 형인 양광이 수양제가 되자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 유폐되었다가 31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수문제와 독고가라의 아들 5명 모두 제명해 죽지 못하였습니다. 수문제 양견은 둘째 아들 양광에게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는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남조 마지막 왕조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진숙보는 포로로 잡힐 때 2명의 미인과 우물에 숨어있다 잡혔다고 합니다. 미인으로 악명을 남긴 장려화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10살의 나이에 궁에 들어와 진숙보의 비인 공씨의 시녀가 됩니다. 그녀는 진서를 기록한 위증의 표현으로는 머리카락은 길이가 7척이고 칠흑처럼 검고 빛이 날 정도로 윤기가 있다. 아주 총명하고 기품이 있으며 행동거지가 우아하고 용모가 단아하다. 진숙보는 장려화를 처음 보고 입을 멍하니 벌리고 반나절을 바라보다 공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천하의 국색이로다. 너는 어찌 곁에 숨겨두고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장려화는 진숙보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고 조정의 회의 시간에 황제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인 부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난하였습니다. 폐하가 주색에 빠져 있고 소인을 기용하고 충신과 양신을 해치니 더 이상 깨닫지 못하면 수나라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진숙보는 그 자리에서 부제를 죽여버립니다. 진숙보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진나라와 수나라는 역대 이래로 평화공존해왔다. 어찌 병력을 일으켜 침범할 것인가. 하지만 어느 날 진숙보가 귀인들과 화원에서 술을 즐기며 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문제의 아들 양광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오고 있으며 장강이 부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수나라 군대가 장강을 넘고 건강성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노 장군 소마가 일어섭니다. 진숙보는 기뻐하며 즉시 출정하라고 하면서 그 처자식을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립니다. 근데 소마의 후처가 미인이었습니다. 호색한 진숙보는 바로 마음에 들어하며 궁 안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존망의 순간에 황제가 한 처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소마는 이것을 참으면 무엇을 더 참을 게 있겠는가 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군대는 흩어졌고 수나라 군대는 건강성을 함락시키고 황궁을 포위합니다. 기록에는 수나라 군대는 황궁에서 우물 속으로 광주리를 내려보내자 진숙보, 장귀비, 손귀비 3사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미인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진숙보는 포로가 되어 수나라 조정에 끌려갑니다. 겁을 먹었던 진숙보는 수문제가 자신에게 관대하게 잘 대해주자 점차 담대해졌다고 합니다. 수문제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관직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수문제는 당황하게 됩니다. 진숙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리고 한 번은 진숙보가 수문제에게 궁전을 지어서 향락을 누리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수문제는 그 후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 향락에 빠져서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나에게까지 따라하라고 하다니. 남조는 양자강 유역 평야의 이남을 차지한 정권으로 송, 제, 양, 진의 네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처음 송과 제의 폭력 군주가 많았습니다. 송나라는 4세에 걸쳐 10명의 황제가 있었으며 총 59년간 존속했습니다. 황제의 성이 유씨이므로 조광윤이 조송과 구별하여 유송이라고 부릅니다. 10명의 황제 중 7명이 피살당하고 3명만 자연사하였습니다. 이대 소제는 승마술과 궁술에 뛰어났으며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8세에 즉위하여 젊은 나이에 선왕인 아버지 무제가 죽었는데도 슬픈 표정 하나 없이 소란을 피웠으며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들은 직접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힘을 모아 황제를 폐위시키고 황제에서 영양왕으로 강등되었다가 19세의 나이에 피살되었습니다. 소제 다음에 폐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며 생전에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고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려다 신하들이 반대로 그만두었으나 대신 분뇨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형제인 숙부 3명을 가축 우리에 가두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궁녀는 물론 친척이나 신하의 부인과 딸들을 궁으로 불러 스트립 대회를 열었고 더 이상 참다 못한 숙부들이 동지들을 규합하여 궁에 쳐들어가 후궁들과 놀이에 빠진 소년 황제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남조는 양자강 유역의 왕조이지만 북조는 황하 유역의 왕조입니다. 북위는 효명제가 죽은 이후 기울어지면서 동서로 분열됩니다. 동위로 불리는 산동 정권은 고씨가 실권을 쥐고 북제로 교체되었지만 문제적 황제들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북제를 세운 고환과 그 아들 고징은 지나치게 여색을 밝혔다고 합니다. 동위 황제들은 스스로 한족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몽골계 선비적 출신으로 타민족을 정복하면 부녀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으면 남겨진 부인들과 첩을 아들이 상속받는 형사 취수의 몽골 풍습을 따랐습니다. 한족의 눈에는 천박한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고증의 동생이 황제가 되어 북제의 초대 황제인 문선제가 되었지만 여색을 더욱 밝혔다고 합니다. 먼 친척의 부인을 빼앗고 친족 여자를 후궁으로 들이거나 측근 신하들에게 하사하였습니다. 문선제는 예전 형 고증에게 부인을 빼앗긴 일에 복수하여 고증의 처를 범하였고 이후 동생인 고담이 황제가 되어 무성제가 되었는데 형 문선제의 부인인 이황후를 덮쳐서 임신시켰습니다. 이황후는 자신이 큰아들 소독을 볼 낯이 없다며 갓 태어난 여아를 묻어버렸는데 화가 난 황제 무성제는 조카인 소독을 죽이고 이황후를 발가벗겨 채찍질한 다음 비구니로 만들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중국사에서 가장 어리석고 우매하며 음탕한 황제가 많이 출현한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의 기록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괴이한 시대가 등장했을까요? 무엇보다 남북조 시대는 귀족이 득세하던 시절로 일반 백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아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고 국가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항상 계엄령을 내리고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유교는 힘을 잃고 서역에서 들어온 불교에서 백성들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후한 말기 황건적인 안에서 시작한 혼란이 삼국시대를 거쳐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군역에 끌려가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릴 때 특권 계급인 귀족들은 학문과 문화를 독점하고 일반 평민과는 다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귀족들이 황금 시대였습니다. 다만 병권은 귀족들이 아닌 황제가 독점하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양자강 일대의 남조와 황하 하류 지역의 산동 정권에서는 성질 나쁜 10대의 천진난만한 황제가 등극하여 어떤 견제 세력도 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 욕망과 비리의 극대치를 어린 황제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서부의 관중 지방을 다스리는 서위, 북주 정권 하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리장성 이북의 장군들 가운데 강한 결속력을 가진 무천진 군벌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이들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